미국에서는 앞서서 간밤에 CPI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호재가 되면서 우리 시장까지 훈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한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경기 측면에서 도움 말씀 들어본다고요? 네, 신한금융투자 하건영 연구위원과 함께 금통위도 얘기하고 전반적인 시장 이슈도 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또 며칠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어떤 양상을 나타낼 것인지 정말 미국에서 관세가 그렇게 많이 부과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우선 정책을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가봐야지 아는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이제 규모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반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이 될 것인지 이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보편 관세가 시행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가능성을 일부 좀 가격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강세를 보였다면은 이제 한국 주식을 비롯해서 비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좀 조정세를 보였던 양상들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반이민 이러한 이제 각종 악재라고 해석되는 이러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좀 안심을 하는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CPI가 시장 예상대로 나오면서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오늘 금통위가 있지만 미국은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연내에 뭐 할 수도 있다, 아니다, 동결이다,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인상은 좀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인상 가능성은 이번 이제 물가 지표를 통해서 네.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금리 인하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이걸 하려면은 경기가 좀 안 좋아져야 된다라는 신호가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국이 경기가 안 좋나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네. 좋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실제로 물가 좀 안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금리 인하가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다. 하지만 이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이러한 이제 신호가 보인다, 끼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즉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역할론으로 연준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알아봤듯이 채권 전문가들의 의견 보면 한 60%는 금리 동결 전망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컨센서스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반반입니다. 반반,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이제에서도 항상 컨센서스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금리 인하가 약간 조금 우세한 상태인데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면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통위 내부에서도 반반의 이러한 의견이 좀 주고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10분 뒤에 이 금리 인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의 하방 위험에 좀 더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원화의 네. 이제 절하력. 잠시만요. 지금 결정이 나왔네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이번에는 동결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 들어볼까요? 반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동결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기 흐름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네. 대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한국의 경기는 결국에 내수랑 수출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미국의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한국의 수출이 좀 빠르게 꺾일 가능성을 대비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내수라도 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시각들이 이제 일부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그래도 미국이 좀 잘 버티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정책을 좀 더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방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에 나서면 어떨까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공조가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네. 미국은 금리를 동결을 어쨌든 당장 인하하기 어렵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하를 하면은 그의 효과가 좀 반감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동결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내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너무 커서 인하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연내에 그러면 추가 인하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예. 한은은 시기를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마 이번 1월 달에는 동결이 됐지만은 2월 달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한은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추경을 비롯해서 재정 정책이 시행되는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언제쯤 나오냐에 따라서 네. 한은의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제 여건을 봐야 하겠고 대외적으로는 앞서서 저희가 또 처음에 말씀을 드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보편 견세가 어느 정도로 매겨지는가 점진적으로 매겨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 속도를 이에 따라서 늦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지금 뭐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시장에서는 이미 3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네. 있었는데요. 아마 근본의 금리 동결로 인해서 2번으로 좀 축소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금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금리가 좀 당분간 좀 올라갈 개연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 자체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결에 대해서 얼마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인하 가능성이 더 맞아요. 높게 점쳐졌던 것 같은데 1-2주 사이에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동결을 결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외환시장 쪽이라고 보세요? 외환시장 쪽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 1-2주 때 전에는 원달러율이 1,470원, 80원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론이 바닥 힘을 네.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1-2주 사이에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냐라고 네. 했을 때 미국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 이게 이제 바뀌지 않았나라 보고 있습니다. 1-2주 내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나타나고 나서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 견고한데 이러한 이제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의 이제 수출 쪽에서의 시각들이 일부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미국이 견조한데 한국만 내리게 되면 나올 수 있는 환율 쪽도 당연히 일부는 영향을 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큰 반응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오른다거나 더 내린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데 한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이렇게 조절하기 시작하는 게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하세요? 사실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되었든 이제 주시장은 기업 실적 그리고 유동성 환경 이 두 가지인데 기업 실적은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 실적은 대부분 수출 쪽에서 이제 결정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이쪽들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좀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동성 환경 이쪽들은 그래도 좀 아쉬움이 좀 있겠죠. 네. 좀 더 업사이드가 열렸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업사이드가 좀 제한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외 수요입니다. 근데 이 대외 수요가 나쁘진 않다라는 것을 네.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수요가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한국은 대내적인 이슈로 인해서 금리를 내릴 이제 가능성이 높아져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을 둘러싸이는 환경에서 불확실성은 좀 많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들도 이미 가격에는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네. 적극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변수는 결국에는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시행되냐 이게 전면 관세, 그러니까 보편 관세라든지 반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만 시행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도 괜찮은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으로 확대를 한다면은 단기채라든지 금에도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우선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를 예측의 영역으로 이제 보려면은 일부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상 이 위험 자산이 아닌 안전 자산도 일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라든지 달러와 전통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서 등락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러한 세계의 분열학 관점에서 이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들은 확실히 트럼프 정책 자체에 대한 해지성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계속 따박따박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들은 이제 현금성 자산을 이제 이러한 단기채 투자를 통해서 좀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금을 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관점이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산 이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유하라는 건지 궁금한데요.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금을 매수하는 주체는 신흥국의 중앙은행들, 특히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 반하는 이러한 지역들에서 이제 금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분열 사태,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금에 대한 구조적인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되는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서부터 주요 또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들어봤습니다. 하반기에 또 거시경제 원자재 쪽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이 되셨어요.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